이 말도 안 되는 편견에 있어갖고 국민들이 총원을 할 정도면요. 일단 1심 나왔을 때도 징역 5년 선고가 되길래 야 이거 뭐 집행유예 해주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SNS에서. 근데 진짜로 집행유예가 나와서 1심을 기반으로 한 저는 집행유예라고 보는 건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전에 형량 선고를 많이 했잖아요. 3.5 법칙.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원을 넣은 지점. 그러니까 박근혜는 왜 이 시점에서 이재용에게 선처를 베풀라는 청원을 넣었을까? 요게 되게 좀 이상한 지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도 아니세요. 지금 피고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청원을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 결과가 대부분 이재용에게 가해졌던 의혹, 이거는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뇌물 하나 남은 거잖아요.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조중동 일부 보수신문에서 이게 무리한 특검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무리한 특검 수사. 그럼 그 무리한 특검 수사는 어디까지 갈까? 이런 의문을 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순실도 뭐 그 곁다리로 가고 박근혜한테 다 몬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박근혜는 정치투쟁을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만든 프레임이고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고 오직 내 잘못은 최순실을 믿은 죄밖에 없다. 지금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투쟁을 계속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제 재판 결과는 결국은 박근혜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게 정치투쟁의 빌미를 강하게 준 정치적 재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면서 김민웅 교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김민웅 교수님의 글입니다. 비상사태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위기는 시간 문제가 된다. 악령이 도처에서 출몰하고 있다. 평화올림픽을 파산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체제의 균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체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의 강교하고 악의적인 교란 전술이다. 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지속적으로 음해하고 자신들이 조작한 정보를 사실인 양 유포하고 있다. 종편과 보수 언론의 여론 조작 행태는 파시스트 강기의 수준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안철수는 파시스트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그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다. 평창올림픽 내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눈에 뻔히 보인다. 오늘 서울역의 화형식 소동은 그 전주곡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보다 강력히 결합해야 한다. 높은 지지율로 권력에 취하는 순간 민심의 지지대 붕괴는 순간이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러한 반동적 역공을 다부지게 치고 나가는 인물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와 당리 단략 계산에만 빠져있다. 큰 그림은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가? 촛불시민혁명 정부가 혁명적 지휘 역량을 과단성 있게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장의 선거 전략과 전술에 매몰되어 정치적 전투력을 자기도 모르게 순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세게 싸워야 한다. 아니면 하는 사이에 패배할 수 있다. 신중함과 가감함이 결합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확고히 잡고 미래로 가는 길은 파죽지세로 밀고 갈 때 세상은 바뀐다.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방팔방의 촛불혁명의 시민 권력이 다시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때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과 다시 강력하게 결합하라.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원로, 지식인, 예술인, 영화인을 비롯한 무수한 이름 없는 시민들의 지지와 동력을 적극 끌어안고 내외의 방해 책동을 단숨에 물리치고 무서운 속도로 위력적인 강도로 오늘의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 비상사태다. 모두를 어지럽게 하는 교란의 혼돈의 늪에서 촛불 시민혁명의 힘은 평화의 봉화를 들어올려 이 악령들을 순식간에 퇴치하는 정방위적인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악마와의 전투를 무섭게 벌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요, 최재성 의원도 어제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삼성 이재용 씨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어제의 판결은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들이 다 편법 승계와 편법 상속이 있었다고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뇌물이 있었다고 보는데 초등학생 이상의 국민이면 다 인식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법을 배운 분들이 복잡한 논리를 통해서 모른다고 했다.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유치원생들이 법복을 입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저것은 판결이 아니라 휴지 조각 아닌가.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기생했던 유신 시대의 판결 수준으로 스스로의 자존을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이해하기 어려운 대법관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고등법원의 일부까지 내려간 것이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어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겠나. 어떻게 법의 논리로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나. 이런 법이라면 국민이 인정하겠나. 정치에 있어서도 촛불혁명의 진전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은 정상이 아니다. 야당 구성원 전체라기보다는 잘못된 지도력 때문이다. 등등 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글을 최재성 의원이 올렸고요. 그리고 최재성 의원은 그 정당발전위원회 정당개혁안이 사실 누더기가 돼서 통과됐잖아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정당개혁 관련한 토론회를 하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뿐만 아니고 지금 요지는 정신 차려서 다시 촛불혁명을 지속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은 촛불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뜻있는 분들이 막 내놓고 있는데 그건 뭐냐? 지금을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렇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 혁명을 해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순수하게 물러가진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푸나님 제가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을 말씀드린 게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이 그 문재인 정부가 강고하게 쭉 나갈 때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하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매도하는 일부 보수 세력의 공세가 먹혀 들어가고 그리고 최저임금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인 약간의 혼선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허점을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나 댓글 조작 문제는 푸나님 말씀대로 디소이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는 결코 아니지만 어쨌든 당의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왜냐하면 1월은 그냥 국회는 방학 비슷한 시기거든요. 추미애 대표님하고 몇 분만 열심히 다니시고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2월 이제 국회가 열렸으니까 전당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대처해 나가도록 다시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길을 꺾이면요. 2004년 말에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개정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면서 세력적으로 봤을 때 확 무너지면서 그 이후로 계속 무너졌거든요. 사학법도 그랬고. 네, 그때 사학법 같이 갔으니까.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기선을 잡은 것도 그때 사학법. 뿌리. 네, 그게 뿌리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악착같이 하는 모습으로 보수 아이콘이 되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프레임 전쟁을 그나마 방어한 것도 민주당이 아니라 깨시민 네티즌 일반 국민이었다는 점, 이 점은 저희 당 입장에선 되게 뼈아프게 느껴야 될 지점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요, 저도 그 n분의 1로 평화올림픽을 많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권위는 이미 깨시민에게 넘어갔다. 정당에서도 권력이동이 일어났다. 이걸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당이. 기득권은 원래 완고한 저항을 하죠.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것의 시작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겼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완고하게 뿌리 내려 있는 이쪽의 악의 근원 같은 경우는 캐토톱이죠. 뿌리치 캐내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 싸움을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캐토톱. 즐기면서 안 하면 오래 못 해요. 즐기면서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철수, 홍준표를
정말 바보처럼 보잖아요. 본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자기들은 야당의 당수로 있으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보지만 인물이나 어떤 사람 자체의 됨됨이를 보면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즐기면서 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아, 근데 저는 눈알림이 아파가지고. 그게 뭐예요? 눈알림이 아파가지고. 아, 눈알. 예, 눈알림. 제가요, 네. 눈알이 아프다 그랬다고 혼났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기명 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눈알이 뭐야, 눈알이? 그렇게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앞으로 눈알림이라고 하라고. 자, 알겠고요. 권력에 취하는 순간 민심의 지지대 붕괴는 순간이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러한 반동적 역공을 다부지게 치고 나가는 인물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와 당리 단략 계산에만 빠져있다. 큰 그림은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가? 촛불시민혁명 정부가 혁명적 지휘 역량을 과단성 있게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장의 선거 전략과 전술에 매몰되어 정치적 전투력을 자기도 모르게 순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세게 싸워야 한다. 아니면 하는 사이에 패배할 수 있다. 신중함과 가감함이 결합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확고히 잡고 미래로 가는 길은 파죽지세로 밀고 갈 때 세상은 바뀐다.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방팔방의 촛불혁명의 시민 권력이 다시 힘을 이거는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뇌물 하나 남은 거잖아요.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조중동 일부 보수신문에서 이게 무리한 특검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무리한 특검 수사. 그럼 그 무리한 특검 수사는 어디까지 갈까? 이런 의문을 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순실도 곁다리로 가고 박근혜한테 다 몬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박근혜는 정치투쟁을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만든 프레임이고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고 오직 내 잘못은 최순실을 믿은 죄밖에 없다. 지금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투쟁을 계속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제 재판 결과는 결국은 박근혜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게 정치투쟁의 빌미를 강하게 준 정치적 재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면서 김민웅 교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김민웅 교수님의 글입니다. 비상사태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위기는 시간 문제가 된다. 악령이 도처에서 출몰하고 있다. 평화올림픽을 파산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체제의 균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체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의 강교하고 악의적인 교란 전술이다. 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지속적으로 음해하고 자신들이 조작한 정보를 사실인 양 유포하고 있다. 종편과 보수 언론의 여론 조작 행태는 파시스트 강기의 수준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안철수는 파시스트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그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다. 평창올림픽 내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눈에 뻔히 보인다. 오늘 서울역의 화형식 소동은 그 전주곡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보다 강력히 결합해야 한다. 높은 지지율로 이 말도 안 되는 편결에 있어갖고 국민들이 총원을 할 정도면요. 일단 1심 나왔을 때도 징역 5년 선고가 되길래 야 이거 뭐 집행유예 해주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SNS에서. 근데 진짜로 집행유예가 나와서 1심을 기반으로 한 저는 집행유예라고 보는 건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전에 형량 선고를 많이 했잖아요. 3.5 법칙.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원을 넣은 지점. 그러니까 박근혜는 왜 이 시점에서 이재용에게 선처를 베풀라는 청원을 넣었을까? 요게 되게 좀 이상한 지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도 아니세요. 지금 피고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청원을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 결과가 대부분 이재용에게 가해졌던 의혹을 모아 나서야 할 때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과 다시 강력하게 결합하라.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원로, 지식인, 예술인, 영화인을 비롯한 무수한 이름 없는 시민들의 지지와 동력을 적극 끌어안고 내외의 방해 책동을 단숨에 물리치고 무서운 속도로 위력적인 강도로 오늘의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 비상사태다.
모두를 어지럽게 하는 교란의 혼돈의 늪에서 촛불 시민혁명의 힘은 평화의 봉화를 들어올려 이 악령들을 순식간에 퇴치하는 정방위적인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악마와의 전투를 무섭게 벌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요, 최재성 의원도 어제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삼성 이재용 씨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어제의 판결은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들이 다 편법 승계와 편법 상속이 있었다고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뇌물이 있었다고 보는데 초등학생 이상의 국민